아무리 알려드려도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걸 저는 이라고 불러요. 제가 알려드리는 걸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기본으로 꼭 가져야 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내가 상상한 대로 만들지 말자. 제가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영상이나 모션 그래픽 하시는 분들한테 툴이나 기능, 팁 같은 거 아무리 알려드려도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존코바 클래스, 오프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기능 같은 건 배웠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어떠한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저는 거지존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나 여자나 머리를 내가 원하는 기장까지 기르기 위해서 그 맘에 안 드는 구간이 있죠. 그때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거지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과도기인 거지존을 거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기장까지 오면 어때요? 내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물론 그래도 거지 같지는 않겠고 내가 원한 만큼의 아웃풋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요, 그래픽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배운 걸 활용을 해도요, 마치 이 과도기의 거지존처럼 모든 아웃풋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 많이 겪어보셨죠? 여러분들 지금 거지존에 있잖아요, 맞죠?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클래스의 수강생 혹은 디자인 참견을 했던 분들은요, 거의 다 이런 거지존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거지존을 벗어나기 위한 팁. 자, 일단 첫 번째, 베끼기입니다. 얼마 전에 모자 컨텐츠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제가 알려드리는 걸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기본으로 꼭 가져야 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내가 상상한 대로 만들지 말자. 대부분의 거지존에 계셨던 수강생분들은요, 거의 다 내 상상만으로만 만드셨어요. 남의 걸 참고하지 않고. 베낀다라는 말이 약간 조금 불편하죠? 좀 순화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참고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럼 남의 작품을 참고하냐? 실제로 사용된 디자인들을 참고를 하면요, 훨씬 더 실무적인 그리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의 아웃풋 수준까지 눈도 높아지고 손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뭘 가장 먼저 베끼냐면요, 일단 어떤 그래픽 디자인이나 영상을 봤을 때 가장 큰 인상을 주는 거 뭔지 아세요? 바로 컬러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베끼냐, 제가 몸담고 있지 않은 분야에 있는 것들의 컬러를 참고해 옵니다. 생각지 못한 무드나 영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인 뭐가 있죠? UX, UI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굿즈 디자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3D 일러스트에서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이런 모션 그래픽을 보면은 정말 명확히 3D죠. 그러면은 이 3D에 사용된 색감이나 비표현이나 레이아웃도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2D 모션 그래픽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많이 고민합니다. 이미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작업을 할 때 풀어나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2D 모션 그래픽에서 볼 수 없던 어떤 3D만의 이런 색감들을 또 다른 분야인 2D 모션 그래픽에 넣다 보면은 새로운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그 모자 콘텐츠도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도 3D 일러스트를 제가 모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이런 컬러 내가 만약에 참고하고 싶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빼와도 되겠지만, 그래도 자, 이렇게 어도비 컬러라는 사이트에 와서 참고하고 싶은 3D 일러스트라고 치면 이걸 가져오면은 어때요? 그 색을 알아서 추출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작업을 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장 첫인상이 되는 컬러를 이렇게 다른 카테고리에서 베낍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레퍼런스를 보다 보면은 많이 쓰이는 구도나 많이 쓰이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참고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이 쓰일까요? 많이 쓰이는 거는 그만큼 안정적이니까. 물론 디자이너라면 혹은 아티스트라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것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 거기까지 갈 단계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거지존에 있잖아요. 무난한 건 먼저 잘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주로 몸담고 있는 모션 그래픽에서도요, 자주 사용됐던 구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 자, 이런 눈 모션은요, 눈동자가 깜빡깜빡거리는 모션이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어요. 모션 그래픽 사이트에 가잖아요. 눈 모션 그래픽이라고만 검색해도요, 해당하는 비슷한 구도나 움직임의 모션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또 모션 그래픽에서는 이런 식의 벤또 그리드 같은 이런 느낌들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쓰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죠. 좀 많이 쓰였다,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네,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서 쓰면서 뭐예요? 내가 부족했던, 벗어나고 싶던 거지존을 빨리 탈출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끼는 거 타이포그래피,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은요 고딕을 찬양하시면 좋습니다. 거지존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마인드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든 디자인, 모션 그래픽 화려하게 보여주겠어, 나 이만큼까지 했어 라는 마음으로 화려한 폰트, 화려한 스타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요 이 화려함이 오히려 거지존에 머물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고딕 폰트를 쓰는 겁니다. 이 고딕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사이트만 봐도요, 예를 들어 이런 넷플릭스 사이트만 봐도요, 진짜 이렇게 프로필을 선택하는 여기에도 뭐 쓸데없는 폰트 없고요. 쿠팡 사이트 이런 데도요 메인에 타이틀에 쓰이는 것들은 거의 다 고딕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웹브라우저의 대부분은요 거의 다 고딕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프리텐더드입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깔끔한 고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독성이나 모든 것들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폰트인데, 이것만 쓰면 밋밋하겠죠. 어떻게 그러면 폰트 하나만으로 해결을 하냐. 가장 좋은 건요 크기의 대비나 굵기의 대비를 쓰는 겁니다. 같은 고딕 폰트라고 해도요 얇고 굵고의 차이 혹은 크기의 차이로 인해서 명확히 어떤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지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베끼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빛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이 거지존에 있을 때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내가 만든 건 왜 이렇게 밋밋해 보일까? 허전해. 그 허전함을 빛의 흐름, 빛이 있다라는 설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 보이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의 흐름을 이 2D 모션 그래픽이나 디자인에서 만들기에 가장 좋은 게 바로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라디언트를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자, 4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이런 그냥 박스가 있어요. 오케이, 심플해, 좋아. 이런 미니멀한 느낌 많이 쓰이죠. 그러면 광원이라는 걸 하나 설정을 해줍니다. 저는 11시 방향이 있다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스텝, 밝고 어두움을 구분을 시켜줍니다. 광원이 이 근처에 있었으니까 이 위쪽이 밝겠죠. 밑에는 살짝 어두워지겠고요. 자, 스텝 세 번째, 하이라이트를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끝쪽에 약간의 밝은 면을 만들어주고요. 자, 마지막 스텝 네 번째는 뭘까요? 반사광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이런 색감을 살짝 반사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요, 뭔가 허전해 보이는 별거 아닌 그냥 박스 형태임에도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쓰인 걸 보면은 이 빛의 흐름은 어때요? 전부 다 그라디언트로 표현을 했죠. 제가 이거 예전부터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라디언트 지금 굉장히 트렌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모션 그래픽도 보면은 무언가 위쪽에서 빛이 노란색으로 들어오고 이 보라색 영역은 어둡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어때요? 밝고 어두움, 빛의 흐름을 표현했죠. 이런 게 들어가니까 완성도 있게 느껴지는 거겠죠. 빛의 흐름을 정말 잘 표현을 한 좋은 예시. 사실 이거는 글자에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마치 근데 이 디자인은 뭔가 반사광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빛의 흐름을 표현하면 그냥 밋밋한 하나의 색상으로 깔아주는 것보단 조금 더 거지존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 소울? 아니죠. 그림자가 있어야겠죠? 그림자를 넣어줘야 현실에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걸 보는 시청자나 소비자도 그럴 법한 디자인이네, 모션이네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공이 굴러가는 모션을 볼게요. 어때요? 지금 그래요. 구슬 같은 느낌에 나쁘지 않아요. 이런 하이라이트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 그림자를 넣어주게 되면요, 그 밋밋함이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이 공간에 붙어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자체에도 그림자를 넣어주면 튀어나온 부분이 아닌 조금 들어가 있는 쪽에서는 어두운 영역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도 이런 그림자 느낌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간에도요, 시작할 때 이런 어때요? 맨 처음에 볼이 굴러올 때는 어두웠다가 밝아지죠. 처음에 만들었던 거랑 비교하면 어때요? 확실하게 퀄리티가 높아진 걸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만드는 어떠한 오브젝트나 타이포 이런 것들을 좀 작게 만들라는 겁니다. 작게. 또 이렇게 넣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요, 크게 넣는 거 좋아요. 클라이언트나 팀장님들이나 부장님들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요, 여백이 많아야 오히려 좀 더 집중이 되고요, 더 잘 보이게 되고 더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대부분의 거지존에 계신 분들은요 너무 크게 해요. 오브젝트도 커, 배경에 공간이 없어. 마치 인테리어를 하는데 모든 걸 다 채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작게 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모션 그래픽도 보면은 여기에 나온 글자라거나 이러한 오브젝트들,
어때요? 여백이 굉장히 넓고 오브젝트는 조금 작게 들어가 있죠, 상대적으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글자의 경우도 굉장히 작습니다. 무조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습관을 가지라는 거고요. 여기 들어간 타이포그래피 모션도요. 어때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여백이 진짜 넓은 겁니다. 중간중간에 글자가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백이 상대적으로 넓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실제로 이거는 송출된 커머셜 영상임에도 충분히 많은 여백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적당히 작게 넣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되고 거지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게 하면 뭐다? 거지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백기기, 빛, 그림자를 넣어라, 조금 작게 해라, 이런 것들은요 거지존을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고요. 이제부터는 어떤 앱을 통해서 아웃풋을 뽑아내야겠죠. 2025년 정말 최초입니다.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부트캠프에서 최초로 디자인 툴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전액 무료입니다. 미쳤죠? 이 부트캠프 소개를 좀 해드리면 UX UI 부트캠프 안에서 제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기능들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렇고 늘 그렇고 항상 강의를 준비할 때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수강하시게 되면은 확실하게 디자인 역량 그리고 거지존도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또 항상 그래요.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준비를 합니다. 뭐 이런 예제는 실무에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은 시각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지, 지금 트렌드에 맞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트캠프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신다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겠죠. 이 부트캠프의 특징은요, 전부 실시간 온라인 강의라는 겁니다. 사실 오프라인이랑 크게 다르지 않겠죠. 제가 정말 라이브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커리큘럼의 경우는 철저하게 실무 기반으로, 그리고 UX UI 디자이너뿐 아니라 모든 디자이너분들이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실 이 부트캠프에서 가장 제가 좋아 보였던 건 기업 담당자와 수강생 그리고 멘토가 함께 진행하는 기업 연계, 뭐 미니 인턴십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정말 근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기업 출신의 강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실무를 배우기에도 적합하겠죠. 여러분들, 저 또한 대기업 출신입니다. 믿을만 하겠죠? 1:1 맞춤형으로 취업 특강, 포트폴리오 첨삭도 해주고요. 개인별 커리어 전담 튜터에 25시간 무제한 질의응답까지, 그리고 수료 후에도 8주 동안의 취업 성공 보장 프로세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면서 최종 합격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13년 이상의 현직 디자이너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밀착 관리까지, 너무 좋은 기회겠죠? 마지막으로 취업 포트폴리오 템플릿 그리고 업계 탑의 실무 노하우가 담긴 자료까지 제공하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 개요 제가 아래에다가 드릴 건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전부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배움 카드 잘 활용해서 이 취업에 관련된 UX, UI 혹은 디자인에 관련된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후회 없을 거라 제가 자신하니까요. 우리 부트캠프에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유튜브 콘텐츠에서도 만날 수가 있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콘텐츠에서 뵐게요. 종코바였습니다.